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건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워싱턴 화상으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현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이번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 판결 결과를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은 형식상 필리핀과 중국의 싸움이었지만 실제로는 필리핀을 지지하며 사실상 대리전을 펼쳐온 미국과 중국의 격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을 건설해왔고 미국은 국제법이 보장하고 있는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강조하며 중국에 맞서왔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중국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연일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을 향해 이번 판결을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a legally binding decision, and it's our expectation, frankly, it's the world's expectation. It's not just the United States. The world is watching now to see what these claimants will do. The world. 중국이 격앙된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서는 도발적 언급이나 행동을 피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도 보낸 상태입니다. 미국 백악관까지 나서서 중국은 국제 법규를 지켜야 한다며 가세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 무대에서도 두 나라의 신경전이 팽팽하다고 하던데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직후 이곳 워싱턴 DC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남중국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데니얼 크리트브링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 보좌관, 그리고 중국 정부를 대표해서는 추이탱카이 주미 중국 대사가 시차를 두고 참석해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워싱턴 외교 무대 한복판에서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하는 자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데니얼 크리트브링크 백악관 보좌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ill not turn a blind eye to this vital waterway in exchange for cooperation elsewhere. Thank you, Murray, for that kind introduction. Thank you as well for the outstanding. 미국 역시 중국 못지않게 남중국해 문제에 최고의 국가이익을 뒀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추이탱카이 중국 대사가 반격에 나섰는데 중국은 오랫동안 남중국해 도서에 대한 주권을 행사해온 만큼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이탱카이 중국 대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To any pressure, be it in the form of military activities, media criticism, or some self-claimed legal bodies.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하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할 텐데 남중국해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하면서 전면 충돌까지 불사하면서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건가요? 네, 먼저 대국 굴기, 해양 굴기를 앞세운 중국은 끊임없이 해양 진출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양 진출로 중 한 곳이 바로 남중국해인데 이곳을 통해 중국 수출입 물동량의 80%가 수송됩니다. 연간 물동량만 우리 돈 5,800조 원쯤 됩니다. 여기에 남중국해에는 석유 등 천연자원 그리고 어족자원이 풍부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남중국해가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를 통로로 팽창하려는 중국이 미국 입장에서는 달가울 리 없습니다. 미국은 현재 아시아 재균형을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데 이런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바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패권 경쟁이 한창인 미국과 중국이 충돌한 지점이 바로 남중국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의 전운이 고조되면서 G2 국가인 두 나라가 그동안 마찰을 빚어온 경제 통상 분야 등 전방위로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놓고도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 자칫 미중 간의 신냉전 구도가 그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두 강대국의 정면 충돌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임을 알고 있는 듯 미국과 중국은 일단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등 호흡을 고르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 대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대선 후보 확정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당대회에 앞서 부통령 후보도 발표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흘간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최됩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될 예정입니다. 현재 트럼프와 클린턴 전 장관 두 후보는 전대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앞으로 대선 본선에서 함께 뛸 부통령 후보 인선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곳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 한국 시간으로 16일 0시에 부통령 후보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누구를 짝으로 낙점했는지 하루 앞둔 오늘 공개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캠프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57살인 펜스는 인디애나 토바기로 인디애나를 지역구로 2001년부터 12년간 연방 하원 의원을 지냈고 지금은 인디애나 주지사로 있습니다. 당내 강경그룹인 티파티 소속이기도 한 펜스 주지사는 앞서 두 차례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등 보수 진영 내에서 입지가 탄탄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더인 트럼프가 공화당 주류 진영 그리고 미 의회와 가교 역할을 기대하며 펜스 주지사를 낙점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클린턴 전 장관 역시 오는 25일 전당대회에 앞서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버지니아를 지역구로 둔 팀 케인 상원 의원과 여성으로서 트럼프 저격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으로 후보군이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이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으로 꼽히는 워런 의원을 낙점해서 여성 대통령, 여성 부통령 조합을 만들기보다는 케인 의원을 선택해서 안정감을 꾀할 것이라는 관측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부통령 인선, 그리고 전당대회가 모두 끝나면 공식적인 미국 대선 본선전에 막이 오르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내 흑인 사회와 경찰의 갈등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찰에 의한 이단 흑인 사망 그리고 댈러스 경찰 저격 사건으로 미국 전체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이런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단 사건으로 미국 내 인종 갈등, 흑백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미국에서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구호를 앞세우는 운동이 한창입니다. 그러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태 수습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먼저 지난 12일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 남성의 저격으로 숨진 댈러스 경찰 5명을 추모하기 위해 직접 댈러스를 찾았습니다. 직전 대통령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동행했는데 피부색도 다르고 소속 정당도 다른 전 현직 대통령이 함께함으로써 분열을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저녁 경찰과 흑인 운동가들을 동시에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자리는 4시간 정도 이어졌는데 임기 말에 불거진 인종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마련한 화합 회동으로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댈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Not just give voice to what we're feeling at the moment. We have to, as a country, sit down and just grind it out, solve these problems. 지난 1992년 LA 폭동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인종 갈등에 직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말대로 새로운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